그 조그만 나라가 음악으로 세계를 감동시킨다고요? 유럽 음악계는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연주가 그들의 시선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그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정식 교육 한 번 받지 못한 이민자 소녀. 오직 바이올린 하나로 유럽 최고 명문을 뒤흔든 이야기.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잠깐. 오늘의 스토리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3년 겨울 유럽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런던 그 중심부에 위치한 로열 아카데미 오브 뮤직에서는 전 세계 음악 영재들이 실력을 겨루는 공개 오디션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날 무대는 특히 특별했습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 모인 수십 명의 천재들이 연이어 무대를 밟았고 그들은 모두 화려한 이력과 경력을 자랑하는 참가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디션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습니다. 조명이 무대를 비추는 순간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안고 등장한 동양인 소녀가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아린. 런던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한국인 이민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하린은 정규 음악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유명 콩쿠르 수상 경력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건 버스킹과 유튜브 영상으로 익힌 연주 실력뿐이었습니다. 객석에서는 작은 웅성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마지막 순서라고? 실수 아냐? 일부 심사위원은 의자를 뒤로 젖히고 팔짱을 꼈고 어떤 이는 미리 평가를 마친 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린은 묵묵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고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낡고 긁힌 흔적이 가득한 바이올린을 꺼내 들고 손끝으로 활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객석은 숨소리조차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녀의 연주는 놀라운 집중력과 섬세함 그리고 감정의 깊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닌 고단한 삶 속에서 길어낸 진심 어린 메시지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쳐 앉는 이들,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는 노심사위원. 누군가는 손에 쥔 펜을 내려놓은 채 하린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무명의 이민자 소녀였던 하린은 단 하나의 연주로 오디션장을 압도했고 그 울림은 런던 음악계에 조용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무대 맨 앞에 앉아있던 심사위원장, 영국 왕립음악원의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로렌스 헤이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고 그녀는 무대 위 하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연주에 존경을 표하듯 말이죠. 누군가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장면은 그대로 사진에 담겨 그날 저녁 SNS와 현지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로렌스가 동양 소녀 앞에 무릎을 꿇다니 이는 단지 오디션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한 문화가 다른 문화를 진심으로 인정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무대를 내려오자 뒤따라온 한 영국인 연주자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건 음악이 아니라 기도 같았어요. 윤아린이 처음 바이올린을 만난 건 11살 때였습니다. 영국 남부의 한 이민자 밀집 지역, 그곳의 낙후된 공립초등학교에서 열린 악기 체험 수업이 계기였죠. 친구들이 플루트와 드럼을 들며 장난을 치는 사이 하린은 낡고 긁힌 채 구석에 놓인 바이올린을 조심스레 집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좁은 창고에 숨어들었고 인터넷에서 악보를 찾고 영상으로 자세를 흉내내며 혼자서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는 일터로 나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고 하린은 철제 2층 침대 아래에서 바이올린을 소중히 감싸 안고 잠들곤 했죠. 정규 레슨을 받을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학원에 다닐 돈은커녕 연습실조차 빌릴 여유가 없던 날들. 그녀의 연습은 언제나 좁은 방 또는 공동주택 복도 끝 창문 옆 구석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렇게 바이올린은 그녀에게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문이었습니다. 버스킹하는 거리 연주자들을 따라다니며 스마트폰으로 연주를 녹음했고 지하철 광고판에 붙은 오케스트라 포스터를 바라보며 언젠가 그 무대에 설 날을 꿈꿨습니다. 어느 날 음악 발표 수업 시간. 친구들은 집중하지 않았고 장난 섞인 웃음소리 사이에서 하린은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연주가 시작되자 교실은 점차 조용해졌고 음악 선생님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린아, 이건 선물이야. 절대 멈추지 마. 그 말은 그녀의 인생을 바꾸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자신도 몰랐던 가능성의 문을 열었고 비로소 자신이 향할 무대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기엔 이민자의 삶은 너무 척박했고 주말이면 어머니와 함께 청소일을 나가 손이 트고 피곤에 찌든 얼굴로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녀는 삶의 고단함과 예술의 간극 사이에서 매일 흔들렸고 좌절했지만 그럴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바이올린 한 대가 어쩌면 그녀가 현실을 버텨낼 수 있었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드디어 그녀를 런던 음악계의 중심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오디션이 끝나자 윤아린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로비에선 학생들이 수군거렸고 SNS에는 무명한국 소녀의 기적이라는 짤막한 영상과 함께 그녀의 연주 장면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하린은 로렌스 헤이든 심사위원장이 무대 앞에서 고개를 숙인 장면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떠오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 무릎 꿇다. 로열 아카데미 역대급 신데렐라 등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말입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한 손엔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고 어머니는 다 타버린 휴대폰 충전기를 갈아 끼우느라 분주했으며 아버지는 주방 싱크대에서 일회용 도시락 뚜껑을 닫고 있었습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그날 이후 하린의 세상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 뒤 로열 아카데미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례적으로 전액 장학 입학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을 하려면 가족의 생계를 일부 포기해야 했고 당장 필요한 것은 생활비와 악기 교체 비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런던 음악계 내부의 미묘한 분위기였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수진과 동료들은 하린을 유튜브 출신의 운 좋은 이민자 정도로 여겼고 그녀의 실력을 폄하하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 하지만 그런 그녀에게 힘이 되어준 것은 다름 아닌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하린의 손을 잡고 말했죠. 하린아,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그러니까 절대 고개 숙이지 마. 그 말은 작은 불씨가 되어 하린의 가슴 속에서 타올랐습니다. 무대에서 느꼈던 울림, 교실에서 선생님이 흘린 눈물,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우연이 아니었음을 다시금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하린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화를 조심스레 들었습니다. 침묵 속에 퍼지는 첫 음은 그녀 스스로에게 선언하는 다짐처럼 울렸습니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누가 더 비싼 악기를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진심을 담았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심은 런던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하린은 동네 헌책방에서 음악 이론서를 빌려들고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낡은 조율기와 삐걱대는 의자가 있었지만 하린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로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로열 아카데미에 입학한 첫날 윤아린은 교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풍스러운 고딕 건물 잔디 위를 바쁘게 오가는 학생들, 멀리서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레 발을 들였습니다. 마치 자신이 들어와도 되는 공간이 아닌 듯한 낯선 공기. 런던의 겨울 바람보다 차가운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첫 수업부터 그랬습니다. 교수는 클래식 용어들을 쏟아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리 악보를 외운 듯 질문에 술술 대답했습니다. 하린은 손에 쥔 악보조차 제대로 읽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옆자리의 금발 소녀는 속삭였습니다. 너 진짜 여기 합격한 거 맞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하린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구석에서 혼자 앉아 도시락을 꺼내던 하린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곱슬머리에 밝은 피부를 가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첼리스트 루카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나는 이 학교에서 아프리카 출신이란 이유로 늘 무시당했어. 근데 난 내 연주를 봤어.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거든. 그 말은 하린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이후 하린과 루카는 점점 가까워졌고 둘은 서로의 악기를 바꿔 연주하며 감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린은 연습실에서 자신의 바이올린과 루카의 첼로를 함께 연주하며 작은 무대 영상을 SNS에 올렸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주가 아니다. 삶이 묻어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일부 동기들은 이건 쇼에 불과하다. 입시용 동정 마케팅이라는 댓글을 퍼뜨리며 할인을 몰아세웠습니다. 교내 익명 게시판에는 무리수 장학생, 팔아먹기 위한 감동이라는 비아냥이 올라왔고 할인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연습실로 향했습니다. 새벽에 텅 빈 홀, 반사되는 음의 잔향 속에서 하리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묻는 시간을 견뎠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지? 그리고 매번 떠오른 대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음악은 누구의 것도 아니야. 진심이면 돼. 그 무렵 학교에서는 봄 정기 연주회를 준비 중이었고 교수들은 참가 명단을 고심 중이었습니다. 하린의 이름은 명단에 빠져 있었지만 루카는 조용히 그녀를 추천했습니다. 이 학교가 진짜 실력을 본다면 하린은 무대에 올라야 해요. 그 말을 들은 담당 교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그녀의 연주를 직접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하린의 연주는 더 이상 두려움을 뚫는 방어가 아니라 진심을 나누기 위한 목소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견 속에서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틈을 비집고 피어나는 작은 음표 한 송이가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기 연주회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하린은 교수실로 불려갔습니다. 루카의 추천으로 교수진이 그녀의 연주를 직접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연습실보다 3배는 넓은 공간, 피아노 반주자와 함께한 비공식 오디션은 단 3곡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화를 올렸습니다. 첫 음이 퍼지는 순간 공간이 무거운 정적으로 감싸졌습니다. 곡이 끝나자 교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며칠 후 발표된 연주회 명단에는 윤하린의 이름이 조용히 포함돼 있었습니다. 연주회 당일 하린은 백스테이지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연주할 곡은 바흐의 샤콘느. 기술과 감성이 모두 요구되는 곡이었습니다. 자신이 감히 연주해도 되는 곡일까? 수많은 거장들이 걸어간 곡 앞에서 하린은 작아졌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피어오르는 울림을 느꼈습니다. 나는 살아왔고 견뎌왔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켜졌고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운 정적 속에 그녀의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긴장감에 손끝이 떨렸지만 이내 활은 자연스럽게 선율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예상치 못한 몰입감에 숨을 죽였고 연주의 중반부에 들어서며 하린의 음악은 이야기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테크닉이 아닌 기억과 감정, 눈물과 침묵이 만들어낸 음표들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나는 순간 무대는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초의 정적 후 관객석에서 먼저 박수를 치니는 루카였습니다. 이어 우레 같은 기립박수가 쏟아졌고 하린은 무대 위에서 그 소리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헤이든 교수는 조용히 일어나 박수를 보냈고 오래전 무릎을 꿇었던 그 날처럼 눈빛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뒤로 내려온 하린은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끝까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복도 한쪽에서는 그녀를 의심했던 동기들이 조용히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하린은 음악이 단순한 실력 평가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루카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만든 건 단순한 감동이 아니라 여길 다시 정의한 거야. 그날 밤 SNS에는 로열 아카데미에서 가장 조용히 등장한 천재. 무릎 꿇게 한 연주, 그 주인공은 한국 소녀였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영국 현지 클래식 평론가가 쓴 칼럼도 함께 퍼졌습니다. 한 소녀의 연주가 잊고 있던 예술의 본질을 깨웠다. 라는 문장이 하린의 휴대폰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편견의 벽을 넘어선 한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세상의 귀를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음악가임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의 음악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 날 하린은 로열 아카데미 공식 홈페이지에 실린 자신의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더 뉴 사운드 오브 패션 윤하린이라는 문구가 제목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무명의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클래식 커뮤니티는 그녀의 이름을 주목했고 각종 언론과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하루에도 몇 통씩 이메일이 도착했고 BBC 라디오에서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관심을 받는다는 것이 낯설고 설레는 일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찾아왔습니다. 언론이 그녀를 묘사하는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슬픈 이민자 소녀의 기적, 감성으로 무장한 한국의 작은 바이올리니스트 같은 표현들은 진심을 담기보단 그녀의 스토리를 소비하려는 의도가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한 언론은 그녀의 영상을 소개하며 자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은 부족해도 진정성이 있는 연주. 하린은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부족해도라는 표현이 가슴을 찔렀고 마치 자신이 동정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는 또다시 배경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의 이야기와 연주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그녀의 공연을 번역해 소개했고 한국어 댓글에는 하리나 자랑스럽다. 넌 우리 모두의 딸이야 같은 글이 가득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을 읽으며 하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영국으로 이주해와 한국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 15시간 넘게 일했던 아버지, 새벽마다 김밥을 말아 점심 배달을 다녔던 어머니. 그리고 자신은 그 곁에서 늘 조용히 연습만 했던 아이였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자랐지만 한국인이다. 그날 이후 하리는 자신 안에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루카에게 부탁해 학교 근처 한국문화원에 함께 가기로 했고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정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큐레이터는 말했습니다. 정은 한국인의 마음이에요. 말로 설명되진 않지만 함께 나누는 정서죠.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음악이 바로 정에서 나온 것이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하리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내 음악은 나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는 한국이라는 뿌리가 있다. 비로소 하리는 무대 위의 조명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 등불을 하나 발견한 듯 했습니다. 앞으로의 연주에는 그 빛이 담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몇 달 뒤 하리는 뉴욕 카네기홀 초청을 받았습니다. 아시아의 젊은 거장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열리는 국제 시내 콘서트.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연습하던 소녀였던 자신이 세계적인 무대에 서게 되다니.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여줄 건 화려함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 말처럼 그녀는 무대 위에서 늘 자신답게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공연 전날 하리는 홀로 무대에 올라 조용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수천 개의 빈 좌석이 그녀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무대가 넓을수록 마음은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그녀는 눈을 감고 서울의 좁은 골목. 김밥을 팔던 어머니의 손. 영국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켰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지금의 선율이 되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공연 당일 그녀는 다시 동쪽의 노래를 꺼냈습니다. 서양의 클래식 무대에 울려 퍼지는 한국의 멜로디.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점 조용히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곡 정변주곡이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눈물 섞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리는 그 무대 위에서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 편견, 고독이 그 순간 모두 음악으로 승화된 듯 했습니다. 공연 후 한 백인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음악은 내 딸을 떠올리게 했어요. 10년 전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오늘 다시 그 아이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하린의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린은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언어도 국적도 필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선율은 어디서든 통할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전 세계 클래식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의 영혼이 바이올린을 통해 울렸다는 찬사가 이어졌고 하린의 이름은 더는 이민자 소녀가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정신 그리고 깡다구까지 품은 새로운 아티스트의 탄생. 그것이 바로 윤하린이 만든 길이었습니다. 하린은 이제 세계 곳곳에서 연주 요청을 받고 있지만 그녀는 늘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무대에 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내 음악은 내 이야기이며 나의 이야기는 나의 사람들, 나의 나라에서 시작됐다. 그렇게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활을 쥐고 새로운 이야기를 연주합니다. 그것은 단지 한 소녀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세계를 울린 여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말씀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레터는 해외의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한 편의 편지 같은 이야기로 세상을 따뜻하게 전하는 공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